네, 반갑습니다. 4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단은 네, 주말을 좀 잘 보내고 계시는지 먼저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마음이 답답하죠. 네,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것은 이겨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네, 리오프닝 관련주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모두투어 모두투어는 그래도 좀 덜 빠졌는데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는 크게 떨어졌죠. 뭐 외국인 카지노와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한 부분이니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네,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신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전쟁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GS건설, 한미글로벌, 도화 엔지니어링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직접 네, 도로 계약에 대한 어떤 건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강력한 수혜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인데 이 부분들은 뭐 더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좀 가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떤 위기감이 좀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같이 이제 이런 시기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네, 참 별 희한한 것들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물론 이제 이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대만 언급 때문이지만 네,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 또 방산주도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네, 답답하네요. 빨리 좀 결정이 좀 잘 되고 해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먼저 좀 볼게요. 네. 파라다이스가 많이 내렸어요. 10%나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죠.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악재죠. 악재. 뭐 그냥 이벤트. 근데 유상증자와 같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유증하는 것도 아닌데 유상증자의 느낌처럼 한 10%나 빠져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뭐 그럴만도 하죠.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실적도 증가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분홍빛, 네, 장밋빛 전망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네, 반발하고 나서고 우리도 같이 반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한테 거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이제 오기만 하면 이제 돈을 이제 카지노에서 많이 쓰거든요. 도박을 되게 좋아해요. 네, 민족이 좀 그런가 봐요. 네, 도박을 뭐 우리나라도 물론 좋아하죠. 뭐 도박 싫어하는 사람들 없긴 한데 특히나 네, 중국 사람들은 도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 에이씨 물 건너갔네. 이렇게 느낌이 돼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죠. 다만 이런 재료들은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외교로 풀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들이 조금 뭐 늦게 개선되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뭐 내려갔으니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거면 지금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뭐 한 번 정도 옆으로 서준다거나 눕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매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들을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신규 매수도 좀 더 기다리시고 이렇게 가셔야지만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재료, 이슈, 이벤트들이 좀 사라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호텔신라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면세점. 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면세점과 관련돼서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점 사업자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뭔가 기대감들을 많이 모았고 신고가도 엊그저께 발생되기도 했었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야, 이 이벤트 한 방 때문에 이렇게 8%나 빠진다는 것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그 음봉 중에 가장 큰 음봉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주식시장에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점대 지지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양봉이 붙었지만 바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즉, 8만원대 회복하게 되면, 8만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캔들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매수 의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이벤트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뭐, 여행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아직도 뭐 단체 관광 안 풀어줬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좀 저런 거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 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면세점 사업에 기대감도 좀 커지는 거고 숙박 이런 것들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기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대응해보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라면 그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미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 이벤트 지나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두 투어도 살펴볼게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가장 더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름 휴가에 대한 실적이 이제 7월달이나 돼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실적을 그때 알 수 있고 3분기 실적도 또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10월달쯤 돼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성수기 진입하는 것은 지금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 걸친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서부터 아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꼭 맞다 그렇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여행과 같은 부분들은 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뭐 중국 쪽 말고도 국내에서 나가는 거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등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행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보다 작년 또는 뭐 지난 분기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카지노와 면세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행주들은 꼭 그렇진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온몸을 부살러서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홀딩 하시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나쁘지 않죠. 다만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타고 있는 모습,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데드크로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로 들어가시더라도 17,500원, 18,000원권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기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평소보다는 조금 작게 진입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만 가져가시고 반등 17,500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 나올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재건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이죠. GS건설 볼게요. GS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 시공 능력이 있는 그런 대형 건설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점이기도 하고요.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려 저점이기도 하고 이평선이 지금 다시 여기에서 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는 못 올라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형성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항대가요. 24,500원 나와 있긴 한데 이 24,500원을 넘어가서 25,000원까지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박스권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0원까지는 보너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너스가 한 10% 정도쯤 되는 거죠. 10% 남짓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10% 수익 깔고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매수 의견 나쁘지 않아요. 22,000원 전후로 대응하셔도 괜찮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 경기에 대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게 하겠습니다만 국내보다도 일단은 해외 쪽 움직임으로 먼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번 볼까요? 한미글로벌은 또 급등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제 급등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 네옴시티 이런 것 관련해서 주가 상승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평선을 모아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이야기로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받은 지 제법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평선 다 모아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2차적인 어떤 상승, 이 2차 상승에 대한 구간들이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죠.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수혜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건설주도 요즘에 믿을만 하지 못한데도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가 할 만큼은 다 된 것 같은데 일단은 4만원 정도까지는 저항대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37,000원 정도면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죠. 물론 추가 상승을 통해서 4만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래쪽과의 이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4만원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아래쪽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면 당장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4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가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데 저 가격까지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최종 지지가 3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35,000원 아래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려갔을 경우에 계속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횡보 3만원 정도 시점부터 해서 4만원 요 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횡보가 몇 개월 정도는 좀 진행되어야지 추세가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들고 가시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를 저기 3만원 근처로 잡아주시면 무난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도하 엔지니어링. 도하 엔지니어링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쪽과 이미 뭐 사업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포함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도 많이 내렸네요. 많이 내렸어요.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고 수익이 많이 났었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자, 어쨌건 그래도 지금 저점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 초반에 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났었죠. 100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00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0원 정도니까 거의 5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해. 그래갖고 한 번 더 만들어줬죠. 한 50% 정도. 한 번 더 만들어줬었는데,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면 지금 자리가 또 좋은 그런 위치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주식을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저점권, 바닥권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아직 크게 상승해가지고 뭔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 홀딩만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껄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9,00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9,000원 이상부터는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000원 넘어갈 때 이동평균선이 같이 딸려 올라가야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장기 평선들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 버리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9,000원까지만 먼저 보시고요. 9,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특별하게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모두 투어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일단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죠? 여행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전쟁 재건 관련한 종목에서는 GS건설과 한미글로벌, 도화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수혜의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GS건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미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뭐 어떻게 구분해서 섹터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무료 방송으로 또 아침 시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모두들 충전 많이 하시고 힐링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